저희가 그 단톡방에 이 내용은 해병대를 비롯한 육군 내 불의한 세력을 처단하는 결과로 의결되기를 임성근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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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주세요. 입장문 특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하자마자 저를 소환한 것은 아마도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의 사단장이었고 소위 외압 사건의 중요 사건 선도인인 저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신속한 수사는 제가 그간 줄기차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특검께서 기존에 파악하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 즉 예컨대 박정훈 대령이 재판받는 항명의 대상이 된 명령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고 장관 또는 사령관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명령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 두 개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검께서 임명 직후 김경호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김경호 씨는 2023년 8월경에 저를 상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엄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특검보 후보로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상병 순직 직후 박정훈 대령의 위법 부당한 수사 개시 경위와 특히 저의 참고인 조사 전에 저를 찾아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의 뜻임을 내세워 저에게 작전 통제권을 육군에 이양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전하였고, 저는 사령관님의 뜻으로 판단, 이를 그대로 즉각 수명한 사실과 관련해서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수사 객체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적인 변소조차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이 현재 해군 군검사가 수사 중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미 공언한 대로 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폰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포렌식을 해줄 것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의 허위 사실 또는 관련성 없는 사실 보도로 가려진 진실을 이번에 특검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진실이 다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번 소환조사의 자리가 특검팀이 일부 언론과 이를 이용한 이들이 만들어낸 거짓의 장마실을 찢고 향후 수사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수금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그 부대 원소속 부대의 사단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는 저에게, 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이미 많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또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걸 살펴보러 갔다가 또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작전 통제 부대장의 명령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작전 지도, 즉 가르쳐주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훈육하는 그러한 부분을 했었고, 당시에 10명 이상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실종이 돼서 누구라도 그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찾아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군인의 사명이었고 본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발한 사람을 특검보로 임명하려고 이름을 거론하셨고, 또 박정훈 대령의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까지도 특검보로 언급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척점이 있는 당사자로서 공정하지 못하다. 또 하나는 특검의 현재 편성 중에도 지금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외압을 받아서 그 외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가동이 됐습니다. 즉 박정훈 대령과 그 해병대 수사단은 그 외압의 피해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인 해병대 수사단이 다시 특검의 수사관이 돼서 특검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으로서 공정성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원소속 부대의 사단장으로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또 당시에 우리 많은 지휘 개선에 있는 우리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 무엇보다도 유가족분들에게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해병대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고, 그것은 7월 28일 날 한 번 했고 8월 25일 날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또 군의 장성은 본인이 하기 싫다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군무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지속 명령에 따라서 지속 근무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청문회 2번과 국정감사 3회에 걸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2023년 7월 30일 오후에 장관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가 들은 것은 그 다음 하루 다음 날인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께 보고가 있었다는 언론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루 상관도 안 됩니다. 한 12시간 상간에 누군가가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님께 구명 노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철벽 같은 보안 속에 이루어진 것을 과연 그때 누가 얼마만큼 알 수가 있었겠느냐. 저는 물론 당연히 모르지만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종호 씨와 일면식도 없고 전혀 통화한 적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 제가 만약에 전화라도 한번 통화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